안녕하세요. 부초남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점심을 짬뽕을 먹었는데 목이 너무 칼칼한 게 아직까지 꼭 긁힌 느낌 같이 좀 아프네요. 지금 시간은 오늘은 8월 25일 오후 4시 11분입니다. 현재 저는 김포 들어가는 도로를 따라서 지금 현장을 가고 있어요. 지금 가면서 문득 그냥 이런 영상을 하나 찍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거냐면 오피스텔. 우리가 흔히 사는 이 오피스텔은 어떤 걸까? 오피스텔은 어떤 것일까? 오피스텔의 진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오피스텔의 진실. 자, 오피스텔은 어떤 건물일까?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알고서 사야 하는가? 잘못 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오피스텔을 분양하시는 분들 보면 다 된대요. 어떤 게 다 되냐고 얘기하냐고요? 이런 거죠. 오피스텔에는 사람이 살 수도 있고요, 전입도 가능하고요, 사업자 내고 장사도 가능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대부분 분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냥 잘 모르고 그냥 해당 물건에 대해서 그냥 팔기만. 왜냐면 하나 팔면 그래도 적어도 1, 200, 2, 300 그 이상의 수수료를 먹으니까 그러겠죠, 물론. 그리고 실제 제가 지금 분양을 직접 해보고 배우면서 느끼는 건, 진짜 아사리판인 게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나마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로 10년 가까이 활동을 했지만, 또 건대 부동산학과에 가서 또 공부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100%를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모래밭 같은 영역이에요. 너무 많아요. 모래사장 같아. 그 중에 하나를 딱히 잘한다고 하기는 그 한 분야만 1, 20년, 2, 30년 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분야가 그래요. 근데 오피스텔 파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아줌마들끼리 3, 4, 5 이렇게 어떤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브리핑하는 걸 들었어요. 다 괜찮대요. 어디서 왔는데 그러시냐고. 이건 제가 그냥 들은 내용이에요. 그러시냐고. 이 오피스텔은 앞에 오션뷰가 다 보이고 다 좋다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사는데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여기 1,5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나머지는 한 8, 90%는 다 은행에서 대출 나오고요. 여기까지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걸리더라고요. 제가 집이 있는데 이거 오피스텔을 사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이거 오피스텔 1억짜리도 안 되는 거 다주택에도 안 걸려요 라고 하더라고요. 다주택에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점들인 거예요. 저희가 분양하시는 분들을 괜히 제가 깔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요, 너무 무식하잖아요. 최소한 요즘 뉴스만 봐도, 하루에 신문 한 장씩만 봐도 요즘에 부동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데, 현재 정권이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서, 설령 다주택이 아니더라도 내가 산 집에서 한 예로 들어볼까요? 여기 서울에 유명한 음마 아파트, 그냥 20대 때 30년 전에
그냥 신혼부부 때 사놓은 집이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20억이 넘어갔네? 그냥 나는 살았을 뿐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때리잖아요. 하다못해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지경에 지금 내가 싼 빌라라도 한 채 갖고 있으면 다주택에 걸리죠. 오피스텔. 그러면 왜 오피스텔이 다주택에 걸리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입도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속성 뭐냐? 오피스텔은 사업자를 내고 내 사업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를 하고 거기에 전입을 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사람이 살 수도 있다. 또 하나는 거기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업자를 내는 부분은 괜찮아요. 사업자를 내고 전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자, 다주택 이슈는 전입이에요. 전입. 내가 집이 한 채 있는데 내가 집이 한 채도 없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리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오피스텔을 어디에 있는 오피스텔인지 모르겠지만 사는 순간 임대 사업이 어렵다. 첫째. 왜 어려워요? 동네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넣으면 되죠. 그쵸? 그 친구들이 들어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돼요.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주거용으로 1가구 2주택에 걸립니다. 그러면 1가구 2주택에 다주택에 걸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양도세예요. 뭐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 1가구 2주택이면 세금을 많이 내라 이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시면 돼요.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죠. 우리가 청년들이 가서 살고 대학생들이 가서 살고 혹은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이 전입신고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걸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걸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해요. 그러면 오피스텔의 성격 중에 또 하나인 사업자인 일반 임대사업자는 뭐냐? 일반 임대사업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전입을 하지 않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전입을 할 수 없는, 자, 전입을 하지 않거나 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건 이 오피스텔을 누구한테 임대를 내줄 거냐라고 한다면 회사한테 내주는 거예요. 일반 회사들, 기숙사. 예를 들어 일반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개인 사업자, 법인,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 500에 50만 원, 600에 50만 원, 40만 원을 받으면서 부가세를 끊어주는 거예요. 왜? 일반 회사들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한 달에 50이든 60이든 나가면 10%의 부가세를 내거든요. 이 부가세를 끊는 회사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걸 주택 임대 사업자랑은 반대 성향인 일반 임대 사업자로 사업을 하시면 돼요. 자, 오피스텔을 투자하실 때는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집이 있고 다른 건물들이 있을 때는 다주택에 해당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오피스텔을 사셔서 일반 임대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 임대 사업자는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우 수요가 많은 곳에 가야 돼요. 임대 사업이 가능한. 기숙사가 많고 회사가 많고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 종사자들이 많은 곳, 그런 곳에 가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가서
아무 지역이나 아무 도심에 나가서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나는 이거를 투자해서 임대 사업을 할 거야 라는 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양 상담사한테 눈탱이 맞기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피스텔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그랬어요. 자, 전입을 하고 주거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업자를 내고 사업도 가능하다고요. 오피스텔을 사실 때 투자 목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 목적이시죠? 제 말대로 하십시오. 오피스텔을 사셔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고, 일반 임대 사업자로 기숙사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1인 창업가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유치하세요. 그래서 사업을 영위하시면 1가구 2주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들어가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분양하는 오피스텔을 사서 준공이 떨어지기 전까지 다른 분들에게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필수로 준공 시까지 갖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갖고 계셨다가 준공이 나서 내가 전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2년 전에 사셨을 거란 말이에요, 투자를. 2년 후에 준공이 나오면 그 시점에 피가 최소 못해도 1,000만 원은 붙을 거겠죠? 그 1,000만 원을 정확하게 신고해서 양도소득세, 정확하게 신고해서 분양가보다 업해서 받는다면 양도세에 세금을 좀 더 내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 피를 뒤로 현찰로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어차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고 투자를 위해서 이런 정보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실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지갑을 연다. 나도 지갑을 열어요. 저도 투자를 할 때 지갑을 열잖아요. 그 지갑을 여실 때, 그 투자를 하실 때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이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투자를 해주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어디든 투자금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투자할 때 거기에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부터 여러분들 다주택 컨설팅, 그리고 투자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문제, 그리고 향후에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은 관리가 어렵죠. 그 분야에 대해서 기숙사를 유치하든가 스타트업이나 1인 창업가나 이런 부분들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일반 동네 공인중개사 열심히 내놓지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2년 동안 무상임대 관리 해드리고, 전 어차피 부동산 종합관리 전문가로 또는 또한 분양 투자 컨설턴트로 앞으로 한 30년을 살아갈 거예요. 저도 1, 2년 안에 시행을 할 목표예요. 나중에는 1, 2년 있다가 제가 시행한 오피스텔 한 1,000호실, 500호실을 여러분들한테 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극히 상업적이니까요. 근데 저한테 맡겨주시면 그 투자를 하실 때 꼭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해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앞으로 한 30년 동안은 옆에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하 직원처럼, 때로는 회사 오너처럼 일들을 다 봐드릴게요.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가 오피스텔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분양 상담사의 말을 100% 믿지 마시고 여러분도 알아보고 투자하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분양 상담사를 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충분히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 분양 상담사들은 아무래도 판매를 해야 수익이 일어나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해요. 우리가 그걸 하자 브리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자 브리핑은 누구나 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산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자 브리핑을 못 하겠죠. 왜냐? 저는 제 이름 두 자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아무쪼록 오피스텔의 진실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투자하실 때는 꼭 저를 통해서 해주세요. 저 부초남에게 연락 주시고 이헌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앞으로 30년 동안은 옆에서 때로는 부하 직원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같이 살아가도록 하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도 이제 현장을 거의 다 왔어요. 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